장력과 수직항력은 물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며 앞부분에서 나오면서 기본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가 많은 반면에 학생들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문제, 기본형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정확하게 풀이 방법 익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력이라는 힘은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죠. 어느 조건에서 물체가 가지느냐? 물체의 팽팽한 상태에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줄 자체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이다 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힘이란 특정 물체가 또 다른 물체에게 가한다 라고 항상 어떤 물체로부터 가하는 물체, 그 힘을 받아서 영향을 받을 물체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게 중요한데, 장력은 다른 물체가 또 다른 물체에게 줄을 통해서 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끼리 연결된 줄 자체가 또 다른 물체에게 가하는 것이 장력이다 해야 된다는 거, 줄 자체가 가한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텐션이기 때문에 T를 써서 T 뉴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력의 크기를 T 뉴턴이라고 쓴다는 것은 T라는 미지수를 지금부터 구하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장력의 크기는 일단은 표시는 해놓되 그 크기를 즉시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보자마자 그 크기가 나오는 건 사실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장력의 방향은 그 연결된 줄 자체의 나란한 방향으로 당겨질 쪽으로 가해진다라고 정리합시다. 그리고 장력은 질량이 없는 줄에서는, 질량이 없는 줄이라는 표현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질량을 가진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 줄에서는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로 걸려 있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질량과 밀도를 무시할 수 없는 줄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질량과 밀도를 무시할 수 있는 줄에는 모든 부분에 일정 크기의 장력이 걸려서 그 장력이 달려있는 물체에게 그대로 가해질 거다라고 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정리들 쭉 해봐도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이 있고요. 단단한 천장이 있고요. A라는 물체가 mkg짜리, 예를 들면은 10kg짜리다 라고 합시다. 이런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줄에 연결돼서 줄이 느슨하게 연결돼서 곧 끊어질 것 같거나 그런 게 아니라 팽팽하게 잘 천장과 물체를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물체는 정지 상태를 가만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일단 이 물체 자체만 보고요. 줄이 걸려 있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물체에는 질량이 있으니까 mkg짜리는 질량 중심 부분에서 연직 아래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mg 뉴턴의 중력을 먼저 받자. 중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구 전체가 해당 A 물체에게 가한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물체의 질량이 10kg,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다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 물체가 받는 중력은 100N 되겠네요. 자, 이게 물체가 받는 중력이고, 그 다음 물체가 받을 또 다른 힘이 더 무엇이 있나 보니까 팽팽한 줄이 위쪽에 달려 있으니까 그 줄의 나란한 방향으로, 물체로서는 그 줄로부터 당겨질 방향으로 장력을 받겠다. 어떤 이 줄에 의해서 A 물체는 장력을 위로 T 뉴턴 받겠다. 여기까지는 확정할 수 있으되 그 크기는 아직은 모른다 해야지 되겠어요. 그렇게 물체가 받는 힘을 분석을 했더니 두 개 나왔는데, 장력의 크기를 영원히 모르고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등장하는 게 상식 또는 조건. 물체 A가 줄에 연결돼서 땅바닥에서 멀리 떨어져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는 거는 속도가 0m/s이다. 0m/s라는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물체는
가속도가 0m/s 제곱이다. 자, 가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속도 자체보다는. 가속도가 0m/s 제곱이라면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물체가 받을 알짜 힘을, A라는 물체가 받을 알짜 힘을 물체의 질량 A의 질량으로 나눠줘야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게 0이다 보니까 질량 제 아무리 10kg이었어도 받는 힘이 0N이어야만 물체의 가속도가 0인 상황이 설명이 되겠다.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0N이어야 되는데 물체 자체는 아래로 100N의 중력은 이미 받고 있으니까 위로 가야지 T뉴턴. 이게 100N이라면 A가 받을 두 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상쇄되면서 이러한 상황, 문제의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질 텐데 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장력은 100N 하지 뭐. 그래서 100N이에요. 물체가 받는 장력은 그래서 현재 100N이다. 물체가 줄로부터 받는 장력은 이와 같은 경우는 100N이라고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A 물체 밑에 줄이 하나 더 연결돼 있고 그 밑엔 B 5kg짜리 물체가 하나 더 연결이 돼 있어요. 천장에 두 개의 물체가 줄줄 연결돼서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또 다른 힘이 물체를 쳐주거나 이렇지 않는다면 두 물체는 현 상황에서 모두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역시 물체가 두 개 등장했으니까 A 물체가 받는 힘 한번 구하고 B 물체가 받는 힘 다시 한번 구할 거예요. A 물체가 받는 힘 줄 붙어 있네. 이거 줄 1이라고 하고요. 줄 1에 의해서 A가 받을 장력이 T1N 있다고 이번엔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리고 물체 A에는 이쪽에 줄이 하나 더 연결돼 있으니까 그 줄로부터 받을 B 신경 쓰지 말고요. 줄에 의해서 A가 요 줄에 의해서 당겨질 방향이면 A는 아래쪽으로 줄 2에 의해서 A가 받을 장력은 아래쪽이라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크기는 줄 2가 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T2N이라고 그 크기를 언급을 합시다. 그러면서 당연히 Mkg, 10kg이라면은 물체는 다시 지구 전체로부터 A가 받을 중력이 아래로 작용할 것이며 그 중력의 크기는 10kg이니까 중력 가속도 10m/s 제곱했을 때 mg 해서 100N이 아래로 가해질 거예요. 이게 A 물체가 받고 있는 현재 3개의 힘이었었고요. 다음 이제 주인공이 B로 바뀌어서 B 물체 5kg짜리 물체가 받는 힘 찾아봅니다. B 물체가 받는 힘은 일단 중력이 역시 지구로부터 B에게 가해질 것이며 그 크기는 아래로 50N, 5kg이라고 했으니까 50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 물체한테는 위에 있는 줄 1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고요. B한테는 요 줄만 연결돼 있으니까 그 줄 연결 상태를 보고 그로부터 당겨질 방향, 요거 줄 2로부터 B가 받을 장력이 위쪽으로 있겠다 라고 한 다음에 줄 2라는 요 줄에는 A한테 T2N의 장력을 가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이 줄에는 모든 부분에 T2N의 장력이 걸려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B가 받을 줄 2로부터의 이 장력도 역시 T2N이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장력의 특성,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는, 질량이 없는 줄에는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로 걸린다라고 해서 지금 요 줄 2 같은 것이 T2N이라는 장력이 걸렸으면 이쪽에 연결된 물체에도 저쪽에 연결된 물체에도 줄 2가 가할 힘의 크기는 T2N이다 이렇게 하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줄은 물체들에 연결돼서 천장까지 쭉 보면은 얘들이 공간 속에서 가만히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물체들이 나름 A의 가속도도 0,
B의 가속도도 0이어야 되겠다. 자, 물체 전체를 하나처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의 물체를 따로 생각할 때 A 물체의 가속도가 0m/s 제곱이다. A 물체의 질량분에 A 물체가 받는 힘이 0이어야 되겠다. R자 힘이 0이어야 되겠다. B 역시 나름 B 물체 자체의 질량으로 B 물체가 받을 힘이 0 되어야 되니까 요거 15 뭐 있든 말든 위쪽에 요 R자임들이 각각 0이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문제의 조건상. 그렇다면 각각이 받는 R자임 0이어야 된다. A에 대해서는 위로 T1, 아래로 100, 아래로 T2가 0이어야 되니까 위로 T1은 아래로 100, 아래로 T2 요거 두 개 합친 것과 같은 크기를 가져야 된다. 다음 B에 대해서는 위로 T2 나는 아래로 50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랬을 때 아래로 50과 위로 T2 둘밖에 없는 두 힘이 0이 되어야 B 물체가 가만히 있는 0m/s를 유지하는 가속도 0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서 T2라는 아랫줄에 걸린 줄 2에 걸린 장력은 50N이었으며 그러니까 요거 50이라는 것이 위의 식으로 넘어가면 T1은 150이었구나 라는 거를 연속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장력의 크기라는 것은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앞에 문제처럼 밑에 물체가 없었으면 B라는 물체가 없었으면 요 줄도 없었으면 여기까지 봤을 때 천장과 물체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100N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 줄도 팽팽의 길이도 똑같아. 그런데 밑에 먼 상황이 하나 더 추가되고 났더니 전반적인 모습에서 이번에는 위에 줄 1에 걸릴 장력이 150N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는데 라는 것으로 장력은 현상을 보고 즉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가운데 그 크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력을 일단 이렇게 구해봤는데 하는 김에 여기에서 몇 가지 힘이 나왔어요. A가 받는 힘 하나, 둘, 셋, B가 받는 힘 하나, 둘 나왔는데 이 힘들 중에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첫 번째, 여기 B가 받는 지구로부터의 중력 아래로 50N과 B가 받는 결론을 보니까 T2 위로 받는 50N 위로 아래로 50, 50한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작용 반작용 관계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물리적으로 그게 어떤 물체로부터 어떤 물체로 가해지는 힘인지를 확인하고 그게 왜 가해지는지 또는 그 종류가 무엇인지 확정을 했을 때 그런 힘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힘이 A가 B에게 가하는 X라는 종류의 힘이었는데 B가 A에게 가하는 같은 종류의 같은 원인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얘네들이 작용 반작용 관계다.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고 같은 원인 같은 종류로 가해지는 힘이 하나 더 있을 때 이걸 작용 반작용 관계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요 두 개의 힘은 비록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조건은 있지만 지금 보니까 줄 2가 B에 가한테 장력, 지구가 B에 가하는 중력 해가지고 얘네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네요. 줄 2에 의해서 A에게 가해지는 장력은 아래로 50N. 줄 2에 의해서 B에게 가해지는 장력도 위로 50N. 그러면 요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지금 줄 2가 A에게 가는 장력이고 줄 2가 B에게 가는 장력이라고 장력의 해석상 주고받는 물체를 확정했으면 장력
줄 자체가 물체에게 가하는 힘이다 라는 거 확인을 했으면 요거 뒤집어 보려고 그랬더니 줄 2가 A에 줄 2가 B에 이게 뒤집어져 있는 관계가 안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작용반장 관계라고 할 수 없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라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힘이 아래로 50N, 위로 50N 가해질 때 또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이 위아래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상쇄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쇄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 물체가 여러 개의 힘을 받을 때 하나의 물체가 받는 힘들끼리 지워지고 합성하다 보니까 0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상쇄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게 뭐라고? 줄 2가 A에게 가하는 장력, 줄 2가 B에게 가하는 장력. 굉장히 인접해서 같은 줄에 의해서 받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힘들끼리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 이런 힘들이 결국은 받는 물체가 A다. 이 힘을 받은 물체는 B였다. 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물체가 받는 각각의 힘을 네가 받는 힘하고 내가 받을 힘을 연산, 합성, 상쇄한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물리에서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쇄가 된다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쇄라는 연산, 힘의 합성이란 연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힘은 합성해서 더해보면 0 나오는 힘이다. 알짜임이 0인 관계다. 이런 말들을 아예 안 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또 하면 되겠죠. 지금 B가 받는 위쪽으로의 장력, 아래쪽으로의 중력, 어쨌든 작용반작용 관계 일단 아니고요. B가 받는 위쪽으로의 50N, 아래쪽으로의 50N, 이거는 같은 물체가 받는 힘이기 때문에 연산 가능하고 그 결과 실제로 우리는 상쇄시키는 연산도 했고요. 그 두 힘은 상쇄되는 게 맞다. 또는 두 힘은 알짜임이 0인 관계, 뭐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같은 물체가 받는 힘끼리 써주는 거지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가 받을 A가 받을 B가 받을 물체에 가해진 힘을 연산, 합성하진 않는다. 주는 물체는 상관이 없어요. 연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작용반작용 관계와 알짜임이 0인 관계 이런 것들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A 물체 3kg짜리 B 물체 2kg짜리가 마찰 없는 평면에 그대로 놓인 채로 둘 사이에는 줄이 연결돼 있고 B 물체의 한쪽 끝에 줄이 하나 더 연결돼서 F라는 힘으로 10N인데 당기는 경우를 따져봅니다. 이 경우 역시 A가 받는 힘, B가 받는 힘 각각 색깔을 달리해서 받는 힘들 주는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요. 받는 힘들 다 따져봅니다. 먼저 A 물체는 3kg 질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구 전체로부터 A가 받을 중력이 아래로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한다면 30N을 받을 겁니다. 다음 A 물체는 땅바닥과 접촉하고 있으니까 일단 접촉 자체로부터 발생할 수직항력이 지면으로부터 땅으로부터 A에게 적당한 크기 NN, N1N 작용할 거다. 수직항력이고요. 다음 A 물체는 B 물체와 연결된 어떤 줄이 있긴 있으니까 이 줄 붙어 있으면 팽팽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당겨질 힘이 일단 작용한다. 줄로부터 A에게 작용할 장력이 모르는 크기 TN 오른쪽으로 있을 거다 라고 써줍니다. 물체에 가진 힘 분석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다음 B 물체는 중력 20N을 지구로부터 받고 있다. 빨리 얘기합시다. 중력 가속도는 10이니까 20N 그리고 B 물체 역시 이쪽 면에 의해서 요거는 뭐 지면이라고 할까요? 땅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지면이 B에게 가하는
수직력이 위쪽으로 접촉돼 있으면 받을 힘, 위쪽으로 N2 뉴턴 있다 라고 하자. 이건 B가 받을 힘이었고, B 물체는 또한 줄 A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줄에 의해서 B가 받을 장력이라고 한 다음 모양 보고 그 방향은 결정을 했는데, 크기는 T'이냐가 아니라 줄은 A에게 장력 T뉴턴을 가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줄에 걸려 있을 장력은 T라는 크기로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러면 B가 받을 그 줄에 의한 장력도 또 T뉴턴이다 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B 물체는 외부에 줄이 또 연결돼서 누군가 당기는 힘이 10뉴턴 작용하고 있는데, 이건 B에 줄이 연결돼서 또는 누군가가 잡고 직접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요거 역시 B가 받는 힘이다 라고 하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와 같은 힘이 B에게 가해지고 A한테도 전달되어 가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줄 연결돼서 여기 그 줄에 B가 연결돼서 가한다 라고 하면은 B가 받는 힘이다 라고만 합니다. 그랬을 때 두 물체 A와 B는 단단하고 마찰 없는 땅바닥 위에 두 개 놓여서 옆으로 당기는 역할만 하는 이런 힘이 또 가해진다 그랬을 때, 물체들은 각각 갑자기 땅을 파고들고 또는 하늘로 날아가는 이런 식의 운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위아랫 방향으로의 운동은 하지 않는다. 가속되지 않는다. A도 나름 위아래로 가해질 R자 힘은 0 나와야 되겠다. 오른쪽 왼쪽은 움직일 수 있지만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가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아래로 30?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A가 받을 위쪽 방향의 힘도 요거랑 같이 없어져 주면 되겠다. 야, 너 어차피 크기 안 정해졌으니까 너 30 해라. 그래서 수직항력 30뉴턴 크기를 가진다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다음, B라는 물체 역시 갑자기 날아가거나 땅으로 꺼질 리는 없으니까 아래로 가해지는 힘 없어야 되는데, 위로 가해질 힘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럼 니들끼리 같이 사라져라. B가 받을 수직항력도 20뉴턴으로 결정되면 되겠네. 그래서 B가 받을 아래 위로의 힘이 상쇄돼서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래야 할 상황이니까 그러기 위한 힘이 20뉴턴 수직항력이 결정되면서 상쇄되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요. 그 다음 A 또는 B 물체가 받을 힘이 이제 요건 상쇄됐고, 오른쪽으로 T뉴턴 A가 받는 힘이 있고요. B는 왼쪽으로 T뉴턴, 오른쪽으로 10뉴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A, B를 연결한 줄에 신축성이 없다면 두 물체 간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둘 다 가만히 있거나 둘 다 같이 움직이는 운동이 좌우로 일어나야 된다면, A가 오른쪽으로 가질 가속도와 나름 B가 오른쪽으로 가질 가속도도 또한 같은 크기여야 되겠다. 같이 움직여야죠. 그러려다 보니까 A가 오른쪽으로 가질 가속도는 A의 질량으로 A가 받을 오른쪽으로의 힘을 플러스로 했을 때 플러스 T라고 계산이 돼야 한다. 다음, 그러면서 또한 B의 가속도 역시 B의 가속도는 B만의 질량으로 2kg이네. 오른쪽으로 가질 가속도라면 B가 받을 오른쪽 기준으로 한 힘, B가 받을 힘의 오른쪽 10뉴턴 있고요. 왼쪽으로 T뉴턴이 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T까지 한 것을 2로 나눈 것이 B의 가속도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호를 통해 방향 설정까지 마친 두 관계는 같아야 되겠다. 자, 두 문자 분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전개해서 T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런 것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네요. 어떤 분수 둘이 같은 크기를 가진다면, 완전히 똑같다면 각각 분수의 분모의 합 5분의
분자의 합 플러스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 그래서 플러스 10 한 요 분수도 각각이 같고 나도 같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비에리를 통해서 숫자 계산 조금 편하게 해주면 그 결과는 2m/s 제곱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요거 연결하면 t 값은 6N 나오고요. 요거 연결해도 결국에는 t6 해서 정확하게 6N이라는 A와 B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가속도이자 공통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A, B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줄이 천장에 연결된 고정도르를 통해 이렇게 휘어있는 경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경우인데 A와 B 물체가 각각 2kg씩으로 질량이 같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지금 두 물체가 높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이때 두 물체를 놓고 내가 손을 이제 놓으면 지금부터 A, B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정지 상태에서 내가 손만 놓고 다른 힘은 더 가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놨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A와 B 물체 질량이 같은데 높이가 다르니까 높이가 같아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다가 높이가 같아지면 둘은 가만히 또 정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제법 자주 있어요. 자, 그런데 최초에 0m/s라는 속도를 가졌던 두 물체는 같은 높이가 되기 위해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위쪽으로 속도가 생기고 아래쪽으로 속도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가속도를 최초에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분석을 해봅니다. A 물체가 받을 힘, 지구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이 아래로 20N,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면 그리고 줄로부터 줄이 A에 연결돼 있으니까 줄로부터 A가 받을 장력이 tN 있다라고 하자. 위쪽 방향이네요. 다음 B물체 역시 B물체 자체의 질량에 의해 지구로부터 B가 받을 중력이 아래로 20N이네요. B는 위쪽에 줄이 또 연결돼 있으니까 줄만 보면 팽팽한 줄만 보면 일단 줄에 의해서 B가 받을 장력이 있겠거니 써주고 넘어가요. 그 크기 역시 또 tN이죠. 왜냐하면 아까 A에게 그 줄은 tN 크기의 장력을 가한 적이 있으니까 같은 줄은 중간에 도르에 의해 이렇게 꺾여 있든 말든 일단 모든 부분에 같은 크기의 장력이 걸려 있다라고 하고 그 크기 tN, 나도 tN 이렇게 공통 크기를 써줍니다. 조건상 중력과 장력 외에 A, B 물체는 어떤 다른 힘도 받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둘이 높이가 다르니까 같아지기 위해서 일단 출발 위로 가속을 하자. B도 출발 아래로 가속을 하자. 0m/s가 유지되면 둘이 같아질 수 없으니까 그러할 가속도가 A는 위로 가진다면 B는 아래로 가져야 되며 줄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A가 올라가는 속도와 가속도로 B는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와 가속도를 공통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A가 위로 가질 가속도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A의 질량 2분의 A는 위로 가질 가속도라 그러면 위쪽으로 받는 힘을 플러스 T로 아래로 받는 힘은 마이너스 20으로 해서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자. B에 대해서는 A가 위로 올라갈 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이니까 합리적이니까 B는 B의 질량분의 B가 아래로 받는 힘을 플러스라고 쓰면서 아래로 20, 위로 T, 플러스 20, 마이너스 T가 같다라고 해주자. 둘은
신축성이 없는 줄에 의해서 가는 만큼 가니까 올라가는 가속도로 내려가는 가속도를 가져야 되니까 둘이 방향을 이와 같이 통일해주고 힘 크기를 부호로서 방향까지 나타냈을 때 같다라고 해야 되겠다. 이건 뭐 가비에리를 쓰지 않아도 보는 순간 분모 똑같고 분자도 같아야 되니까 t-20은 20-t 따라서 t는 20 돼야 되겠네요. 잘 구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결과 물체들이 운동하는 방식이 어떻든 이렇게 식만 합리적으로 잘 세워서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해서 나온 장력 T값은 20이 맞아요. 그 20을 A와 B의 가속도에다가 넣어봤더니 0m/s 제곱, 0m/s 제곱 나오네요. 무슨 얘기다? 우리가 물체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0m/s, 이러면 안 되는데 올라가자 내려가자 라고 할 속도를 가지기 위해 가속도가 있다 치고, 그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통일시켰을 때 갖다 치고 구해준 값이 실제로 장력을 구하는 데에는 별 문제 없었지만 그 결과 가속도가 0이네, 속도 안 변하네, 최초 속도 안 변하네,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높이가 억지로 같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학생들이 둘이 높이가 같아지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분명히 합리적으로 있겠죠. 뭐냐면 우리는 양팔저울 또는 천칭 같은 물체를 보면 두 물체 양팔에다가 다른 질량으로 놓으면 얘네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한쪽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고, 질량이 같은 추를 올려놓으면, 분동 추 올려놓으면 아무리 1g 1g 올려놓고 한쪽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손 떼면 싹 이렇게 옮겨가다가 같은 높이 지점에서 수평이 맞춰지면서 점점 흔들림이 줄어들다가 정지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서 질량이 똑같으니까 높이가 맞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물체를 연결한 줄, 도르래 특별한 기계장치 더 이상 들어갔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양팔저울, 천칭처럼 질량비에 따라서 어디가 더 많이 기울어지거나 그 질량이 같으면 그 높이가 같아지거나 할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높이가 같아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울과의 차이점인데 요 기계장치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없으면은 이와 같이 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 거기에 추가해서 이 상태에서 내가 최초의 속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나 크기,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장력도 또 20N, 그래서 가속도도 0 나오면서 최초의 속도를 주게 되면 물체들은 계속 움직여요. 도르래에 걸리거나 땅바닥에 닿기 전까지 계속 등속 운동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학생들 오인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봤어요. 다음으로는 A 물체는 2kg 질량이 그대로인데 B 물체가 6kg으로 질량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더 알아봅니다. A 물체는 지구로부터 중력을 20N 아래로 받고 줄에 의해서 장력을 TN 받을 것이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B 물체는 지구로부터 받을 아랫방향으로의 중력이 이제 중력 가속도 10, 그러면 60N으로 바뀔 것이고요. 앞에 문제와 다를 것이고, A와 B를 연결한 줄이 B에 가할 장력 했을 때 그냥 줄이 A에 가할 장력을 그냥 T라고 그냥 미지수로서 일정하게 두자 했으면 B가 받을 장력도 이번에도 T는 위로 똑같은 크기로 이와 같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물체가 실제로 질량이 가볍고 작고 크고 하니까 A, B 물체는 손을 놓으면 지금부터 아무래도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는 운동을 진짜로 이제는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A와 B를 연결하는 줄이 신축성이 없으니까 둘이 같이 띠용 내려간다든지 그러진 않고 A가
올라가는 만큼 B도 내려간다. 순간 속도, 빠르기, 크기도 똑같고 A의 윗방향으로의 가속도와 B의 아랫방향으로의 가속도가 또한 같은 크기를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네요. 그랬으면 A가 받는 힘을 A의 질량으로 나눈 위쪽 플러스로 할 때에 A의 가속도와 A의 질량 2분의 A 대에서는 위가 플러스 기준 위로 t 플러스 t 마이너스 20 한 A의 가속도가 B의 아래쪽 방향으로의 가속도 크기 아래쪽을 기준으로 플러스를 쓰면 B의 질량 6분의 아래로 60 위로 t 60 마이너스 t 한 두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대로 풀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상태에서 두 숫자가 같다, 크기로서 같다라고 했으면 분수, 새로운 분수, 분모의 합분의 8분의 분자의 합 t 마이너스 t 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60 해서 플러스 40 한 요 값도 또한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A와 B, A의 위쪽 방향, B의 아래쪽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돼야 하며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5 나와야 되니까 T 값은 30 뉴턴이라고. 장력이 이런 경우에는 30뉴턴 걸리는구나. 30뉴턴 대입해보면 맞죠? 2분의 10, 6분의 30 해가지고 5m/s 제곱 같은 크기를 나타낸다 라는 것도 제대로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질량이 달라지면 그래서 받게 되는 가속도가 없어도 있어도 어느 쪽이라고 해놓고 숫자 계산만 쭉 잘 따라가면 알고 보니 가속도가 0이었네. 알고 보니 가속도가 진짜로 5 맞네 라는 것들 계산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내가 딱 보자마자 예상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풀이 과정에서 식만 타당하다면 다 보정이 되니까 큰 부담 가지지 말고 일단 어떻게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거 써주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장에 있는 고정도르의 두 물체가 그대로 그냥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요런 책상면 그런 부분 끝에 고정도르래가 하나 있고 8kg짜리 A 물체 줄로 연결돼서 도르래에 이렇게 걸친 채로 밑으로 B 물체와 연결된 상황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도 시작은 항상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 보는 것부터 계산하면 되겠어요. A 물체 8kg 질량을 가지니까 A 물체는 지구로부터 A가 받는 중력이 아래로 80N 작용할 거다. 9.8 쓰지 말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80N. 그리고 A와 지면, 땅바닥, 책상면은 접촉해 있으니까 그 접촉에 의해서 지면 또는 책상으로부터 이 접촉 부분에서 A가 받을 수직력 또는 수직항력이 위쪽으로 적당히 N뉴턴 작용할 거다. 크기는 N이라고 일단 놓읍시다. 그리고 물체에는 줄이 달려 있으니까 이 줄에 의해서 줄 자체가 A에 가하는 장력이 오른쪽으로 T뉴턴, 텐션 T뉴턴 있겠다라고 써준다. 그런 다음 B물체에 가해진 힘도 따져봅니다. B물체는 지구로부터 B가 받을 중력이 아래로 20N 있을 거고요. B물체는 직접 접촉한 물체가 없으니까 이런 힘을 받는다라고 하고 B물체에는 팽팽한 줄이 하나 더 위에 달려 있으니까 그 줄로부터 당겨질 줄이 B에 가는 장력이 그 줄은 A의 T뉴턴 크기로 장력을 가한 적이 있으니까 B에다가도 T뉴턴 같은 줄에는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모든 부분에 걸려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B가 받을 힘을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 물체를 이제 손을 놓으면 물체들은
A는 쭉 오른쪽으로 뭔가 끌려가면서 B는 내려갈 것 같죠? 신축성이 없는 줄에 의해서 얘는 쭉 가는데 B 혼자 띠용 하고 내려오진 않으니까 A, B 함께 오른쪽 아래로 같은 순간 속도로, 같은 순간 가속도로 A는 오른쪽으로, B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런 오른쪽 기준 A의 가속도와 아래쪽 기준 B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A는, 잠깐 얘들은 또 뭐냐? 아래로 위로 받는 힘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A 물체는 아래 위로의 가속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은 괜히 있어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네. 위로 가해진 힘이 확정이 안 됐으면 요거 80이면 A가 받을 힘 위아래가 상쇄되면서 위아래로 가속될 일은 진짜로 벌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80 해라. 수직 강력은 그래서 80N. 그리고 남는 건 B가 오른쪽으로 받을 힘 T밖에 없으니까 A의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의 가속도는 A의 질량 8분의 A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 T뉴턴 해서 8분의 T 미터/세컨드 제곱. 그럴 때 B는 위아래로 움직여도 괜찮죠? 이건 A처럼 위아래로는 가속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B는 그럴 때 아래쪽으로, A의 오른쪽에 대응되는 아래쪽으로의 가속도가 B의 질량 2분의 B가 아래로 받는 힘 20, 위로 받을 힘 T. 실제 움직임이 뭐가 됐든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줄 방향으로 장력은 일단 작용한다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 기준으로 20, 위로 T는 마이너스 T라고 해서 두 개가 같아야 되겠다라고 써줘요. 그랬을 때 이것도 바로 풀 수도 있지만 두 분수가 아예 똑같다. 가비엘이 분모의 합 10분의 분자 플러스 T 플러스 20 마이너스 T. 그러면 요렇게 써지는 새로운 분수도 우리는 모두 같아 라고 쓸 수 있으니까 모든 물체들의 공통 크기의 가속도는 2m/세컨드 제곱 나올 것이고, 그를 이용해서 T 값 구해주면은 두 물체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16N이겠거니 대입해보면 맞죠? 해서 줄에 걸리는 장력 16N과 두 물체가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러한 가속도를 가진다라는 것도 또 구해봤습니다. 마찰이 없는 면 위에 A와 B 각각 40, 60kg의 질량을 가지는 두 사람이 서로 줄을 잡고 각각 12N으로 당기고 있는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 역시 A와 B는 A가 40kg, B가 60kg인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처럼 두 사람이 12N으로 당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줄을 당기는 행위를 통해 줄에 장력 12N을 걸어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12N의 장력을 걸어준 것이기 때문에 힘을 분석할 때 A가 받는 중력은 아래로 400N, 그리고 지면과의 미끄럽지만 어쨌든 접촉에 의해서 발생할 수직항력이 요게 또 400N 되면서 A가 위아래로 가속될 일은 일단 없어질 거고요. A는 이런 줄에 의해서 받을 장력이 오른쪽으로 T뉴턴 있을 거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 B 물체, B라는 사람도 중력 60kg이기 때문에 600N 아래로 받으면서 지면, 미끄럽지만 어쨌든 접촉이 일어난 지면으로부터의 수직력, 수직항력을 600N 받을 거예요. 안 그러면 날아가고 낙하해야 되니까. 그래서 B는 위아래로 운동을 하지 않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줄에 손이 연결돼 있으니까 같은 줄에 의해 이쪽 저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12N 또 B에게도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A와 B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가속도 또는 방향이 달라도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될 아주 필연적인 이유는 없어요. 줄이 연결된 다음 쭉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는 위아래 방향으로는 가속되지 않으면서 오른쪽으로 T뉴턴을 받는다. A는 아마 오른쪽으로 가속되기를 A의 질량 40분의 줄에 걸린 장력 12뉴턴 해가지고 40분의 12 0.3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오른쪽 방향 가속도를 가질 거다. B 역시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왼쪽으로 12뉴턴을 받고 있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60분의 12뉴턴 해서 0.5m per 세크 제곱 요런 가속도를 가질 것이다. 요렇게 0.2m per 세크 제곱 가속도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일단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그래 A와 B가 12뉴턴으로 줄을 당긴다 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의 가속도가 있어서 A는 0.3m per 세크 제곱으로 끌려가고 B는 0.2m per 세크 제곱으로 끌려가고 하는 거 가속도의 크기는 방향은 모두 다르지만 각각은 그렇게 운동할 것이라는 것 요것에는 큰 의문이 없는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둘 다 12뉴턴으로 서로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12뉴턴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A는 보니까 40, 60kg 몸집 차이도 나는 것 같아요. A는 줄을 예를 들면 10뉴턴으로 당기고 B는 줄을 나는 20뉴턴으로 당길 거야 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러면 과연 줄에는 얼마만큼의 장력이 걸릴 것인가? 이런 것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줄을 저쪽 사람은 10뉴턴으로만 당기고 이쪽 사람은 20뉴턴으로 당기고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힘 센 사람, 힘 약한 사람 이러면서 나는 힘을 이것밖에 못 내겠어. 나는 세게 당길 거야. 라는 것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물리에서는 이처럼 같은 줄을 이쪽에 접촉된 사람은 저쪽에 접촉된 사람은 10뉴턴, 20뉴턴 서로 다른 크기로 당긴다라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쓰면서 물리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 주의사항으로 되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어떤 물체 또는 사람이 줄을 10뉴턴으로 당길 수도 있지. B라는 사람이 줄을 20뉴턴으로 당길 수도 있지. 그런데 줄에 걸릴 장력은 그러면 오른쪽 10, 왼쪽 10이니까 오른쪽으로 10뉴턴이 걸리나? 이런 식으로 장력은 계산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0뉴턴으로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의 근육에서 벌어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ATP를 소모해서 이렇게 힘을 가해서 근섬유가 쪼그라들면서 팔이 구부러지면서 이런 힘으로 당기는 효과를 내야지 하다 보니까 팔 아파 하는 거고 B도 같은 식으로 힘을 가한다. 신체 내부에서의 화학작용이 외부에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모를 통한 일로서 힘 가하는 것으로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물리에서는 그래서 줄에 걸릴 장력이 당긴 힘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네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근육이 그래서 ATP 소모가 젖산이 쌓이고 팔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말거나 물리에서 무엇이 무엇에 힘을 가한다 또는 당긴다 어떤 힘이 걸렸다라는 것들은 현상 전체를
내부적인 상황은 보는 게 아니라 현상 전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힘을 계산한다라고 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줄 자체가 물에게 장력을 가한다라는 것도 아니 얘는 뭘 먹고 이런 큰 힘도 낼 수 있느냐? 얘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다른 물체를 그렇게 당길 거냐라는 거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힘이라는 것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해질지 이 물체가 이 물체에 가한다 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물리적인 해석을 하자라는 의미이지 줄이 실제로 나한테는 이런 힘 걸려있어 쟤를 이렇게 당길 거야 얘한테는 이렇게 당길 거야 라는 의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한다면 줄에 걸릴 장력은 어떻게 돼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고 물체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는 물체들이 받을 힘 중에 장력이 얼마나 걸릴지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얘기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B가 줄을 당기는 힘은 20N이면 B가 줄을 통해 A에 가할 장력은 20N이고 A가 줄을 통해 B를 당길 힘은 10N이다. 이런 말도 존재하지 않고요. 물리에선 이런 해석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줄이 걸려 있으면 뭔가 줄에 걸릴 장력으로 당길 텐데 그 장력이 공통 크기여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에 다른 식으로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A가 줄을 통해 B에 결국엔 가한다. 그래서 A가 줄을 통해 B에게 가하는 장력이란 표현도 없고요. 줄 자체가 B에 가할 장력, 줄 자체가 A에 가할 장력만이 계산할 때는 등장하게 되는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줄 하나에 이쪽 저쪽에 서로 다른 장력이 걸리는 경우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원래는 A와 B가 어떤 힘으로 당긴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그러한 장력을 걸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줄에 걸릴 장력이 당기는 힘 12N으로 쓴 다음에 계산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A와 B가 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걸 다 해석을 다 했더니 A가 줄에 걸어줄 장력이자 B가 줄에 걸어줄 장력 그러면서 줄이 또한 A에 B에 가할 장력이 이와 같이 표현될 상황이다 라는 걸 해석을 다 끝낸 상태에서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문제와 좀 다르게 40kg짜리 A라는 사람, B 60kg짜리 사람이 중간에 50kg짜리 물체를 놓고 각각 줄을 연결한 다음 A는 그 줄을 10N으로 당기고 있다. B는 그 줄을 20kg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또 성립이 돼요. 왜냐? 지금 A와 물체를 연결한 이 줄과 B와 물체 사이에 연결된 이 줄은 서로 다른 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릴 장력과 여기에 걸릴 장력은 똑같지 않고요. 그런 장력이 있다 치고 이게 얼마일까 그랬을 때 이 상황만 그냥 제시하면 물체가 받을 장력들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A가 줄을 당기는 장력이란 뜻에서 A가 당기는 힘이란 표현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곤 있을 텐데 이 말 자체가 A가 줄에 이런 장력을 걸어주고 있다고 해석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A가 줄을 당기는 힘이 10N이다 라고 이미 물리적 해석이 끝난 상태를 이렇게 표현만 했다. 문제 났을 때는 그렇게 표현만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당기는 힘 역시 진짜로 B가 얼만큼 용 써서 이걸 당기느냐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결과 앞으로 이러이러한 가속도, 속도로 물체들이 움직일 건데 그때 이 줄에 걸릴 장력은
20N이라고 하면 좋겠네.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문제 표현에서는 B가 줄을 그렇게 당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물리적인 해석을 더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상생활 용어를 물리 문제에서 썼을 때 중간 해석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다면 각각의 물체 50kg짜리 상자는 C라고 합시다. 물체들이 받는 힘은 A는 중력을 아래로 400N, 지면으로부터의 수직항력, 수직력을 위로 400N 받으면서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A가 줄을 당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런 거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줄에 걸릴 장력이 10N이 됐을 거야 라고 하자는 뜻이고 그러면 A가 줄을 당기는지와는 무관하게 줄에 의해 여기 손 부분 접촉 A가 접촉된 줄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받을 장력은 줄 1에 의해서 받을 장력은 10N이다. 오른쪽으로 라고 이렇게 써주고 A에 대해 가해지는 힘 분석은 마치고요. B 역시 B라는 물체의 총질량이 60kg이면 B가 받을 중력은 아래로 600N, 땅바닥과 마찰이 있든 없든 일단 접촉 수직항력을 위쪽으로 받을 것이며 그건 아마 600N 되면서 B에 가해질 아랫방향, 윗방향으로의 힘이 모두 상쇄되도록 알아서 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줄이 붙어 있을 때 줄로부터 장력, 줄 2로부터 장력을 받을 텐데 장력을 왼쪽으로 20N 받을 거야 라는 것을 20N 왼쪽으로 장력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B가 당기는 힘은 20N이다 라는 말로 풀어서 써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것이 문제 표현상은 이와 같은 용어로서 등장을 한다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물체가 하나 더 등장하죠. C라는 물체, 50kg짜리 물체가 있으면 물체는 중력을 아래로 500N 받을 것이고 수직력, 수직항력도 역시 접촉에 의해서 작용을 할 텐데 아마 이거는 빨리 합시다. 500N 되면서 물체가 날아가거나 낙하하는 일은 막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C라는 물체는 이쪽에 줄이 하나 연결돼서 왼쪽으로 줄 모양 팽팽하게 당겨질 방향으로 줄이 A에 10N 장력 간 적 있으면 줄은 C에도 10N 장력을 왼쪽으로 가할 것이고 줄이 B에게 20N 가한 적이 있어. 그런 줄 2야. 그러면 그 줄 2가 C라는 물체에도 오른쪽으로 20N. 물체 입장에서는 줄 2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줄 2에 의한 장력은 오른쪽으로 B에게 가했던 같은 크기로 같은 줄은 20N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A 물체는 위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어지고 오른쪽으로의 줄 1에 의한 장력 10N만 받으니까 A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40kg 분의 10N만 받고 있고요. B 물체는 중력 수직항력 상쇄되고 나니 왼쪽으로 이러한 장력을 받고 있다. 그럼 왼쪽으로 가속되겠네. 의문의 여지가 없고 B는 그러면 60kg 질량으로서 왼쪽으로 받는 힘 20N에 의한 가속을 받을 것이다. 왼쪽으로. 그리고 C 물체는 보니까 C 물체는 오른쪽으로 줄에 의한 장력 20N, 왼쪽으로 줄에 의한 장력 10N을 받으니까 아마 오른쪽으로 가속될 것 같은데 C 물체는 50kg으로서 오른쪽으로 20, 오른쪽 기준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받는 이 왼쪽 장력은 마이너스 10 해서
A는 오른쪽으로 단독으로 4분의 1 m/s 제곱, B라는 사람은 단독으로 왼쪽으로 3분의 1 m/s 제곱, C라는 물체 50kg짜리 뭐 박스 이런 것은 단독으로 50분의 10, 5분의 1 m/s 제곱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금 세 물체가 동시에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같아야 될 이유는 잘 안 보이고, 뭐 하나 있는데 사람 둘이서 서로 당기니까 막 당기면서 오른쪽 왼쪽, 결국은 C는 오른쪽으로 이러한 가속도를 각각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물체 셋이 동시에 동등하게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는 상황상 설정하기가 힘드니까 가까이 가속도를 실제로 구해보면 이와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로 다른 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받을 때의 가속도였었습니다. 다음 상황은 움직도르래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물체가 5k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줄도 질량과 밀도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 도르래들이 나오는데 요 도르래들도 질량과 밀도를 모두 무시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또는 의미 없는 질량만 가질 그럴 도르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물체는 5kg이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중력을 아래로 50N을 기본적으로 받을 거예요. 자, 이런 중력을 받는 물체가 있는데 뭔가 줄에 연결돼서 여기 전동기가, 모터가 40N의 힘을 걸어 주었다라고 하자. 자, 전동기나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이 40N이다, 몇 N이다 하는 것들은 그런 힘을 실제로 걸어 주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줄에 걸릴 장력이 40N이 되도록 어떠한 내부적인 작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0N을 걸어 주었다라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힘드니까 줄에 걸릴 장력이 40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물리적으로 현상이 제대로 해석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표현을 고르다 보니 전동기가 줄을 40N으로 당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당기는 힘이 얼마다 라는 것은 줄이 그런 장력이 걸려 있으려니 생각하자라는 걸로 바꾸어서 해석해 달라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5kg이기 때문에 50N의 중력을 아래로 받는데 줄로 뭔가 당기고 싶은데 줄이 40N으로밖에 못 당긴다면 이럴 때 물체는 과연 올라가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이 경우는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해야 될지, 이런 문제 같이 봅니다. 이 경우 여기 물체는 아래로 중력 50N을 받는 건 확실한데 여기 줄이 하나 더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줄에 의해서 위로 장력을 하나 더 받고 두 힘에 의해서 물체는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편하게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움직도르래가 있으면 이 움직도르래, 어차피 질량이 없는 것으로서 도르래와 물체 사이에는 일정한 길이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르래와 물체는 함께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 함께 움직이면서 둘을 하나의 물체처럼, 요렇게 생긴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을 하면서 질량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한 물체도 전체 질량이 5kg.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물체가 받을 힘도, 중력은 일단 아래로 50N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런 다음 이런 힘을 받으면서 요 물체에는 줄이 요렇게 도르래에 걸려서 요런 줄에 의한 장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장력은
모든 줄 부분에는 40N의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줄에 걸릴 장력이 40N 어떻게든 물체에 전달이 될 텐데, 가해지게 될 텐데, 그 40N이 줄에 여기에 쭉 떨어져 있다 이제 접촉할 건데, 그때 여기서 한 번 가해진다라고 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줄에 이렇게 접촉돼서 감겨 있는 데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접촉이 떨어질 때 마치 줄이 새로 하나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쪽 줄 방향으로 한 번 더 40N 줄에 걸려 있을 장력이 또 걸린다라고 하자. 움직 도르래에 대한 해석 또는 도르래에 대한 해석은 이런 식으로 줄이 걸쳐져 있는 부분, 접촉 부분은 무시, 요게 줄이 달려 있는데 두 개의 줄이 아니라 똑같은 줄이니까 같은 크기로 두 번 장력이 여기서 나름 당겨질 방향, 요로 해서 나름 당겨질 방향으로 두 번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크기로 본 물체가 아래로 50N, 위로 40, 위로 40, 합쳐서 위로 80N을 받기 때문에 물체는 위로 결국 80N, 아래로는 중력 50N이 작용하는 상황이라서 5kg짜리 물체로서 위로 80, 아래로 50, 마이너스 50 한 알짜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플러스 30N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물체는 위쪽으로 6m/s 제곱의 가속도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속 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주게 돼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움직도르래에 걸려있는 줄에 의한 장력의 특수한 풀이 방법처럼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이게 좀 요령껏 푸는 방법이었다라고 하자면 약간 어렵게 좀 돌아가는 방법처럼 보일 새로운 풀이를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건 도르래, 움직 도르래와 5kg짜리 물체를 따로따로 보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질량이 어차피 없을 도르래를 물체와 한 덩어리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물체가 실제로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도르래라는 별도의 움직 도르래가 있다라고 하고 힘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물체는 5kg, 질량 5kg, 중력 50N 아래로 받는 거 그대로고요.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줄에 의해서, 이것과 별도의 줄이죠. 요렇게 생긴 줄에 의해서 장력을 적당히 Tν 위로 받는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물체와 도르를 하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체가 받는 힘 위로 아래로 Tν 50N 쓴 거고요. 도르래는 별도의 물체 취급을 해서 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줄이 걸려 있으니까 그 줄이 두 번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력은 달려 있는 줄 당겨질 방향으로, 이 줄은 전동기가 40N의 장력을 걸었네 하면은 40N. 다음 이쪽에 새로 걸린 것처럼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받을 장력도 40N 두 번 장력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요 도르래 입장에서는 여기 달려서 물체와 연결된 새로운 줄이 있으니까 이건 다른 줄이죠. 이 줄에 의해서 당겨질 장력은 아랫방향, 그 줄이 물체에 간 장력은 Tν 크기. 그러면 이 줄이 물체에 가할 장력도 역시 Tν, 요런 새로운 줄이 이쪽 또는 저쪽에 가할 똑같은 크기의 장력 해서 요렇게 힘들을 새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 자, 새로 풉니다. 물체는 위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위쪽으로 가질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 5kg분의 물체의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플러스 T,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50, 중력
마이너스 50에서 5분의 t-50m/s 제곱으로 위로 가속될 것이다 라고 하자. 그런 다음 여기 움직도르래를 새로운 물체로 얘기를 했으니까 움직도르래는 물체 올라가네? 나도 올라가겠지 하면서 올라갈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의 질량, 움직도르의 질량 0이죠. 움직도르래 위쪽으로 40, 40 플러스 80 아래로 t 줄에 의해 도르래가 받을 장력은 아래로 t라고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놓자. 그랬을 때 두 물체, 움직도르래와 5kg짜리 물체는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위쪽으로의 가속도가 같아야 돼 하려고 그랬더니 같을 수가 도저히 나오질 않죠. 5분의 t-50, 0분의 80-t. 이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움직도르래의 가속도가 무한대가 나와버릴 거기 때문에 속도도 아니라 가속도가 무한대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을 수가 없어 보여요. 이럴 때에는 이런 스킬을 또 씁니다. 움직도르래가 받을 힘이 0kg에 대해서 얼마라도 있으면 가속도가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분모가 0인데 분자는 일단 0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부정형으로 써버리면서 0kg짜리 물체에 가해지는 R자임은 무조건 0이 된다라고 해버려서 아예 이 상황에서 t 값을 80N이라고 확정을 해버려요. 어떤 t? 여기 물체 5kg짜리와 움직도르래를 연결한 줄에 걸릴 장력은 물체에도 도르래에도 80N의 힘을 가한다. 안 그러면 도르래가 무한대의 가속도를 가져버려야 되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같다라고 굳이 놓지 말고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는 5분의 t 80 안 되면 이상해지나요? 그럼 80 합시다. 빼기 50 해서 5분의 36m/s 제곱의 가속도가 똑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풀이는 움직도르래가 질량이 없지만 별도의 물체처럼 생각하면서 그에 가해지는 R자인 질량이 0인 물체는 가속도가 무한대가 나오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물체 자체에 가해진 R자임은 0N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이런 풀이법을 응용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또 한번 풀어본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도르래가 나중에는 질량이 없지 않다. 1g이다. 0.1kg이다. 매우 작긴 한데 뭐 그래도 있긴 있다. 질량이 없진 않다라고 한 것에 응용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 물체의 질량은 있는데 도르래의 질량이 있을 때 말고는 굳이 요렇게 푸는 것보다는 앞에 방식 움직도르래는 물체와 함께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체처럼 보자라고 하는 방식이 더 문제를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다는 거 요거 소개했습니다. 움직도르래가 등장하는 다음 문제 봅니다. A는 4kg, B는 5kg짜리 물체로서 A에는 줄이 달려있고 줄은 천장에 고정된 고정도르를 통해 움직도르래도 걸쳐서 다시 천장에 연결되고요. B 물체는 움직도르래에 신축성이 없는 줄에 쭉 연결이 돼서 이제 움직도르래와 아마 함께 움직일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을 분석해보면 A 물체는 아래로 중력을 40N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줄에 의해서 위쪽으로 장력을 적당히 TN 받을 거예요. A가 받을 힘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크기로 라고 하는 것 확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B 물체는 앞에서 본 것처럼 5kg짜리 물체 끝 하지 말고 어차피 질량이 없는 움직도르래와 연결돼서 함께 움직일 테니까 이만큼을 B의 확장된 부분이라고 보면서 전체 물체는 중력을 아래로 50N 받을 것이고 5kg 중력 도르래와 함께 움직이지만 질량이 없기 때문에 전체 해봤자 질량 5kg 중력 50N 받을 것이고 TN의 장력을 A에게 준 적 있는 이 줄이
여기서 달려있는 모습, 걸쳐 있거나 말거나 달려있는 모습이면 그 줄 전체에 걸려있을 장력이 위로 T뉴턴, 그리고 여기서도 쭉 달려있으니까 위로 T뉴턴 한 번 더 이렇게 가해진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지금부터 물체들이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했을 때, 자, 4kg이고 5kg이니까 가벼운 물체가 아무래도 올라가면 줄이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풀리면서 걸려있는 물체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물체가 A가 내려간다 그랬을 때 줄이 당겨지는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줄이 당겨서 감겨 올라가는 만큼 걸려있는 물체 도르래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데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와 같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5kg짜리가 무거우니까 A는 올라가고 B는 도르래와 함께 내려간다 칩시다. 내려간다 칩시다. 그래서 B가 한 이 정도 내려왔다라고 합시다. B가 이만큼 내려오면 걸려있을 도르래, 움직 도르래도 이만큼 내려온 상황이 되겠다. 이만큼 내려온 상황이 되겠다. 그랬을 때 B가 내려가는 가속도를 AB라고 합시다. 그러면 B는 천장부터 연결돼서 쭉 걸려있을 줄을 당겨 내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걸려있을 줄의 모양이 요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은 이쪽 줄이 아무래도 늘어났으니까 A 물체는 줄이 당겨진 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A 물체는 내려온 만큼 쭉 당겨져 올라온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봅시다. 이쪽 천장에 달려있는 줄이 쭉 내려와서 원래 상황이죠. 쭉 내려와서 감겨서 올라가서 고정도르래를 또 감고 내려와서 이렇게 끝날 줄 전체 길이는 물체들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 봅니다. 여기를 좀 기준으로 천장에서 쭉 내려와서 요렇게 와서 이만큼 하면서 이제 도르래에 고정 도르래에 걸치기 시작한 줄이 상황이 바뀌어서 도르래와 물체가 내려와서 천장에서 시작 쭉 오다가 이만큼 더 가서 감기고 올라가서 쭉 와서 도르래를 만날 요 부분까지의 길이가 아까 전에 비해서 요만큼 플러스 요만큼이 늘어났네요. 그쵸? 줄이 쭉 오는 길이 공통, 그 다음에 감겨 있다면 줄이 요만큼 감겨 있을 것 공통, 여기서 쭉 가서 고정도르래를 만날 것까지 공통이었을 때 움직 도르래의 줄과 접촉한 지점이 내려와서 이만큼 늘어난 이 길이와 이 길이 합한 것만큼 이쪽 부분에서 줄이 길어졌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줄 전체가 길어진 효과가 나타나면 말이 안 되죠? 줄은 길이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거 걸쳐서 나머지 부분의 줄 이만큼 아까 전에 물체 이만큼까지 걸려있던 이 줄 길이 부분이 물체가 요만큼 갔더니 줄이 끝났어요 라고 할 물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짧아진 길이와 같아야 되겠다. 줄의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B 물체와 도르래가 아래로 내려오기를 H만큼 내려왔다면 H만큼 내려왔다면 이 부분 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길이는 EH 만큼이 이쪽에서 순수하게 이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A 물체는 올라가기를 EH만큼 혼자서 가야 되겠어요? 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B가 아래로 내려갔다면 H만큼 내려갈 때 A 물체는 위로 올라가기는 EH만큼 해야 되겠다. B 물체와 도르래를 합친 물체가 내려가는 거리에 비해서 A 물체가 단독으로 올라가는 거리는 EH만큼으로 1대2, 2대1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겠다. 앞에서 보던 것처럼 물체들이 똑같은 거리를 항상 일정한 가속도, 같은 가속도 크기로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A와 B가 올라간 거리와 내려가는 거리 차이가 2대1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 움직이는 변이나 이동 거리가 똑같지 않을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보는 것처럼 그 변이가 얼만큼 변할지 비율을 생각해 주면 그 비율 자체는 일정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물체가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도 움직일 거리가 2대1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 두 물체의 올라가는 가속도와 B 물체의 내려가는 가속도의 비율이 2대1 되겠다. 변이 이동거리의 비율도 2대1이면 A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속도 비율도 항상 2대1로 나오겠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다 됐네요. A의 순수 올라가는 가속도는 A의 질량 4kg 분의 A가 올라가는 가속도 했으니까 A가 받을 힘 위로 T, 아래로 40 했으면 위쪽으로 플러스 T,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위로 마이너스 40N을 받는다고 이렇게 써주면 A의 가속도 위쪽 기준으로 쓴 게 되겠고요. B 역시 B이자 B와 움직도를 합쳐서 생각하는 물체가 내려가는 기준으로 2배의 가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B와 도르를 합친 질량 5kg 분의 아래로 받을 힘 중력 50N, 위로 받을 힘 2T이라고 해서 아래로 50, B에 대해서는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위로 가해질 2T라는 값을 이렇게 써주자. 그랬을 때 A의 위쪽 방향 기준 부호를 붙인 가속도의 크기 대 B의 아래쪽 방향 기준의 가속도의 크기가 요거 2배 해줘야 같다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자, 여기에서는 굳이 가비에리를 쓰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서 분수식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쭉 다 구해줍니다. 4분의 5분의 나오는 거 그대로 써주면은 5t 마이너스 200 요거 400 마이너스 16t 해서 넘겨주면은 21t는 600 해가지고 장력값이 21분의 600 되고요. 이러한 장력값이 나왔을 때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제 t값에다가 대입해주면은 공통 크기일 그 가속도도 구해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그래서 공통 크기의 가속도를 구해주기 위해서 물론 A의 가속도가 구해지겠고 B의 가속도는 2분의 1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4분의 T값에다가 21분의 600 해주니까 곱하기 21분의 600 마이너스 40 곱하기 21 해줘가지고 840 해주다 보니까 84분의 어쨌든 가속도 값이 84분의 마이너스 240이 나오네요. 자, 어쨌든 이런 크기 뭐 구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240m/s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구한 가속도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얼마의 가속도가 나왔는데 약 마이너스 3m/s 제곱 조금 안 되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는 건 뭐냐? 내가 문제를 풀 때 A의 가속도가 위쪽으로 얼마, B의 가속도는 그럴 때 아래쪽으로 얼마라고 해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힘을 넣어서 가속도를 구해봤는데 그 방향이 실제로는 아니었다. 위로 A가 이러한 가속도를 가진다. 그랬는데 계산해보니 아니구나. 4kg이지만 움직도를 뭐 이렇게 하면은 5kg짜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A 물체는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A 물체는 내려가는 가속도의 크기가 84분의 240, B 물체는 올라가는 가속도의 크기가 그 2배의 그 절반의 크기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석할 때 부호는 식 계산만 제대로 했으면은 틀리지 않게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장력까지는 맞습니다. 방향이 틀려도 장력의 크기까지는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이처럼 처음에 이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나 처음부터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나 큰 차이 없이 해석상 마지막에 숫자 계산이 다 결론을 다 말해준다는 거 요거까지 확인하면서 움직도르래가 들어간 문제 요것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